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구속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강민구 판사가 내놓은 충격적인 의견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석방 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검찰과 법원 사이에서 갈등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함에도 이처럼 구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혹여 이런 상황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악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와 사법부 개혁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법과 권력이 충돌하거나 협력하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국민과 국익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역시 단순히 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민구 판사는 판사의 영장주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인물에 대한 사건이니만큼 항고 절차를 더욱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요. 보수 성향 관점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헌법적 절차가 확실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란이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정부 정책 추진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지 혹은 새로운 대립의 불씨로 난개될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전해드리는 정보와 분석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보수적 시각에서 사건의 핵심을 조명하면서 정확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체계와 사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검찰과 법원이 서로 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수많은 정치적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검찰은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즉시항고 검토를 이유로 석방을 미루는 건 명백한 법적 의무 불이행이다. 그의 의견은 상당히 단호하면서도 우리 법체계의 근간인 영장주의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서 여러 시청자들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구 판사의 SNS나 글을 살펴보면 판사의 결정이 검찰의 결정보다 우선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데 이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법원에서 이미 구속 취소를 선언했는데도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건 법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과 안보 그리고 법과 질서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고민스럽게 다가옵니다.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헌법이 여러 차례의 개헌과 사회 변동을 겪어오며 형성된 것임을 잘 아실 겁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투쟁처럼 얻어낸 권리들이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영장주의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못 박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민구 판사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법과 원칙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는 보수 세력에게도 무겁게 다가올 만합니다. 반면 지금 검찰이 즉시항고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는 정치권의 입장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의견과 맞물려 정부 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있다고 분석하는데 이는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도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국정 운영이란 단순히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헌법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니까요.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박 씨와 그 무리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고 하니 검찰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곧바로 석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헌법적 권한을 지닌 판사가 구속 취소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를 지체 없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보수적 시선으로 보면 국가의 근본 질서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섣불리 대통령을 구속하는 자체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장기간 영장 집행을 계속 끌고 갈 경우 결국 사법부와 검찰이 갈등하는 그림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국가 운영 형태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도 법원 결정과 달리 검찰이 별도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국민 여론은 상당히 갈라졌고 결국 혼란만 가중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전례들을 떠올리면서 언제나 법원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 권력 남용이 발생했던 경험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강민구 판사가 문제 삼는 직권남용 논란 역시 과거 여러 정치 사건에서 줄곧 핵심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안을 놓고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를 떠나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인 검찰과 법원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관측 속에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검찰을 향해 명분 없는 구속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한동훈 장관 쪽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시항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씨와 그 무리들이라는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기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보수적 입장에서는 이런 분열이 심화될수록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가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영장주의 원칙이 우선이냐, 대통령에 대한 신중한 항고 검토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단순한 법적 해석 차원을 넘어서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이 흉흉해지고 검찰과 법원이 본의 아니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할 것이고 법원은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지체 없이 석방하라는 입장을 유지할 텐데, 이 두 흐름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을 둘러싼 국가 운영이 제동을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 사안은 국가 운영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전에 겪었던 다양한 정치사법 갈등 사례를 떠올리며 이번 사건을 더욱 면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석방 명령을 내린 법원과 그 결정을 곧장 집행하지 않고 즉시항고 검토라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검찰 사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즉각 집행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끄는 상황.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검찰이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불법 구금 상태 유지라고까지 비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보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검찰 측도 단순히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관련 기사, 타이틀이 교차 편집될 정도로 이번 사안이 지닌 파괴력은 상당합니다. 사실 대통령 구속 문제가 단순한 법률적 절차로만 끝날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 자체가 우리 헌법 체계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도 석방이 늦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보수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위와 국가 기강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사법부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주는 편이 낫다는 의견과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고려해 검찰이 더 신중하게 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민구 전 부장판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지체 없이 석방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은 물론 권력 분립과 영장주의라는 근본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죠.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러 정치적 격변을 지켜보며 국민의 신체 자유와 대통령 권한 간에 벌어진 충돌이 어떤 파장을 가져왔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과연 타당했는지, 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권, 특히 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한동훈 장관과 정부 여당 역시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하지만 보수적 시선으로는 이런 주장을 정치 공세로 보거나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제도적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영장주의가 흔들릴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검찰이 결정을 미룰 경우 불법 구금 상태라는 표현까지 쓰며 직권남용 소지를 시사합니다. 과거에도 직권남용 논란은 보수진보를 떠나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곤 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이를 지연하면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갈등이 고조되는 걸 보면 사태가 쉽사리 수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석방되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의미해지며 정부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오래 머물 경우 국정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주목됩니다. 검찰 결정 과정을 존중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사법부와 정면 충돌이 깊어지면 정부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적 입지도 이번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과 정부 여당이 무리한 수사를 부각하면서 야권 결집을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결국 즉시 항고가 영장주의 위반인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인지가 핵심 논점입니다. 보수적 관점에서는 국가질서와 헌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옳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 바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정 공백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예전부터 이런 극단적 대치가 반복될 때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 구속과 석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그리고 정치권의 줄다리기는 결코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검토한다고 법원 결정이 바로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니 사태가 복잡해지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할 시급성이 대두됩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사법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석방을 결정해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버틴다면 강민구 전 부장판사의 불법 구금 비판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요. 보수층에서는 이런 대치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이 사태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끝까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원의 추가 결정과 검찰의 후속 조치,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 두 인물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헤드라인에 오르내릴 테니 어느 편이 옳다고 단정하기 전에 법치주의 원칙과 불필요한 혼란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해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면이 모두 정리된 지금 결국 중요한 것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각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역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판사의 결정과 검찰의 집행 사이에서 충돌이 지속되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원칙이 시험대에 오르며 그 결과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기관과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연루된 중대 사안인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검토하는 행위를 위헌적이라 단정짓는 것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불법적인 검찰 권한 남용인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인지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민구 전 부장판사의 주장처럼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즉시로 석방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시각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사건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나 후폭풍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례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석방 조치를 지연하면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정치적 혼란과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사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 사건 역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국가의 기틀 전반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음을 예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계속 시간을 끌고 석방을 미룰 경우 법원과의 대치가 심화되고 이는 법원 결정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검찰이 돌연 태도를 바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두고 불법 구금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법적, 정치적 리스크가 뒤따르는 형국인 셈인데 이러한 소모적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공백이나 여론 분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많은 보수 인사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운영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국민들도 법과 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향방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합의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즉시항고를 검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구금 상황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둘러싼 중대한 사안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신체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검토가 정말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번 사안이 헌법적 가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 깊이 있는 해설을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면밀히 관찰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법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방향일 것입니다. 이번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